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신준선 교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 제2차 시험 과목 3과목 있죠.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총 14강에 걸쳐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약 10분 단위의 학습 분량으로 14강 동안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들, 이 과목의 큰 맥을 이제 함께 잡아보는 부분들이고요. 이 과정을 수강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 과목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시면 그 프레임을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살펴보실 부분은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조문으로는 법률 제2조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입법 해석이라고 합니다. 입법자가 어떤 법을 만들거나 새롭게 제정을 하면서 그 법 속에 이런 용어는 반드시 이런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법 전체의 통일성을 기할 수가 있고 입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운용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 속에 해석을 달아두는데 이것을 입법 해석이라고 하고요. 어떤 법이든 그 조문이 입법 해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정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는 총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조 1호 중개부터 2조 6호의 중개보조원까지 6개의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일단 그 6개의 용어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한 문장입니다만 분설해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그런 행위를 세 번째 알선을 하는 것입니다. 문장 속에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는 누가 하는 거겠어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죠. 그런 거래 당사자 간의 토지 매매 계약, 상가 교환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이러한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 행위, 그것을 바로 알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알선 행위가 바로 중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이라 하지 않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도 알선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권리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이제 심화학 수업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이 그 밖의 권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이른바 민법에서 말하는 용익물권들은 다 그 밖의 권리에 속하고요.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은 설정에도 이전에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유치권도 그 이전에는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중개입니다. 2호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문 자격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테마에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호는 중기업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했는데요. 중기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럼 분설해 보면 중기업이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겠죠. 두 번째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 행위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세 번째, 중개를요.
어떻게? 네 번째, 업으로 행하는 것이 중개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개업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중개가 무엇인지는 이미 2조 1호가 용어의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해서 펼쳐보면 결국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개업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개란 어떤 행위가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요구되는 조건의 하나가 바로 중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까지 행하게 되었을 때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2조 4호인데요. 공인중개사법 2조 4호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앞서 우리가 2조 2호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봤었죠. 2조 2호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했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할 때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고 등록을 한 자를 말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표현 비슷한 표현이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명백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을 한 자가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를 일컬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여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관계는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의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우리 일상생활의 용어에서 말하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보조를 위해서 고용한 모든 직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자격증 없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자를 2조 6호에서 중개보조원이라 하고 그 말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한 6개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다시 앞으로 가보면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라 함은 그냥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이 법에 의해서 정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3호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확정을 했는데요. 토지가 중개대상물이다.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하신 1강을 총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